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있던 미 육군 제1기갑사단 제1기갑여단 전투단에 갑작스러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 것을 가정하고 즉각 병력을 소집하고 장비를 점검한 후 열흘 내에 파병을 실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긴급 명령을 받은 텍사스의 미군 800명은 즉각 병력을 소집하고 열흘 내에 한국으로의 파병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흘 뒤에 경기도 포천시 훈련장에서 한미 장병들은 함께 한미 전시 증원 연습을 개시했습니다. 열흘이란 기간이 주어졌지만 실제 파병은 훨씬 더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어떻게 단 열흘 만에 이 일이 가능했는지, 한미 두 나라의 올해 연합훈련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또 미군은 물론 아랍에미리트와 영국까지도 한국에 매년 하자고 조르는 훈련이 있다는데 이건 또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말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있던 미 육군 제1기갑사단 제1기갑여단 전투단에 떨어진 열흘 안에 800명의 군인을 한국에 파병하라는 명령은 태평양 불굴의용기 작전이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불굴의용기 작전은 한반도 전시를 가정하고 한국 방어를 위해 신속히 병력을 파병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미 8군 육군 기획국장인 드니스 리틀 대령과 작전 기획관 카티 루이더 대위는 얼마 전 미 군사매체 성조지에 태평양 불굴의용기 작전에 대해 이런 글을 게재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미 육군 전력사령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미 8군에서도 극히 일부만 태평양 불굴의용기 작전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도 일부 사항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군은 진짜 전시와 같은 훈련을 위해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 직후인 이달 1일 미군 기갑여단 전투단 인원 대부분은 개인화기를 갖추고 군용기와 민간항 공기 등을 이용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이들이 사용하는 M1A2 에이브럼스 탱크와 M109 팔라딘 자주포까지 한국에 가져올 시간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대구 인근에 배치돼 있던 탱크와 자주포를 징발했습니다. 대구 부근에서 탱크와 자주포 훈련을 마친 후에는 장비를 기차에 실었는데 이는 북한과 가까운 경기도 포천의 로드리게스 훈련장으로 이동시켜 실사격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9일부터 14일 포천 승진훈련장에서는 한국 육군 제1기갑여단 진격대대와 미 1기갑사단 썬더볼트 대대가 함께하는 한미연합 소부대 실사격 기동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약 2주간 실시했는데요. 특히 이번 훈련은 북한이 사이버 전사를 대거 동원해 유포할 것으로 보이는 허위정보 대응 연습이 강화돼 실시됐습니다. 또한 이번 을지 연습에선 최초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등 인지전 및 심리전의 위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에서 상대군의 전투 의지를 꺾는 등 허위정보의 선동효력이 어떤 무기보다 막강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북한 역시 허위정보를 활용 전쟁 판도를 뒤집으려 할 수 있는 만큼 대응 연습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습에는 최근 국내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는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과 5월 오물풍선 살포와 동시에 감행된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 교란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 우주군도 참여합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군들은 건조한 사막 같은 텍사스와는 다르게 한국의 여름은 매우 습하다는 특징이 있다. 훈련장 지형과 구조가 훌륭하고 무엇보다 한국군이 많은 도움을 준 덕분에 좋은 훈련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의 과학화 전투훈련 역시 올해는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 아랍에미리트 3국은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는데요. 지난 7일부터 강원도 인제군에서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 KCTC가 열렸습니다. KCTC는 육군이 운영하는 과학화 전투훈련 체계로 전자장비를 사용한 대규모 모의 전투 시스템과 고도로 훈련된 대항군 부대로 실전에 가까운 대규모 훈련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는 최초로 아랍에미리트군 한 개 소대가 참가해 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KCTC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KCTC 훈련에 참가한 아랍에미리트 소대는 22사단 쌍호여단과 3군단 특공 수색팀 등 한국군 2,500여 명과 함께 여단 전투단으로 편성됐으며 전문 대항군연대와 쌍방 자유 기동식 교전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KCTC 훈련에는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차, 장갑차, 자주포, 공격 기동 헬기, 드론 및 무인기 등 전투 장비 200여 대가 투입됐으며 훈련 방식 또한 공격, 방어작전 각각 무박 3일씩 강도 높게 진행됐는데요. 훈련에 앞서 아랍에미리트군은 4차례에 걸쳐 강원도 인제의 KCTC를 방문해 훈련을 참관하고 쌍호여단 장병들과 일주간의 동화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 수행 절차 및 과학화 장비 기능을 숙달했다고 하는데요. 훈련 기간 사이드 라시드 알셰이 아랍에미리트 지상군 사령관이 방한해 훈련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KCTC 훈련에 참가한 하마드 압둘라 알자비 아랍에미리트군 중위는 한국군의 과학화된 훈련 체계를 체험하고 강인한 군인 정신과 전투 기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군과 UAE군이 함께 땀 흘리며 맺은 유대 관계를 계속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KCTC 훈련에 미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해 한미연합 KCTC가 열렸다는 점입니다. 육군은 제25 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 해병대 3사단 소속 장병들은 열흘 동안 강원 인제군에서 한미연합 KCTC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룡여단을 주축으로 편성된 전투단에는 2기갑여단 1개 기계화 보병대대와 1군단 특공연대, 25사단 수색대대, 203 신속 대응여단 1개 중대 등 장병 2,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여기에 미 해병대 8연대 F중대가 훈련에 합류했는데요. 이들은 미 제3해병 기동군 소속으로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에 주둔하고 있으며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전개하는 미군 증원 전력 중 하나입니다. 장병들은 마일지 장비와 과학화 훈련 체계를 활용해 실전성을 높였으며 공격과 방어 작전으로 강 무박 3일씩 강도 높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육군은 한국의 험준한 산세에 감탄하며 앞으로 매년 강원도 인제에 있는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인 영국 육군은 강원도의 험준한 산세 속에서 실전적 훈련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2022년 영국 육군은 소대급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과학화 전투훈련에 참가해보고는 너무나 만족했고 지난해에는 규모를 더 늘려서 참가했습니다. 영국군은 한국의 험준한 산세가 자신들이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고는 이제 매년 합동훈련을 하자고 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육군의 KCTC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동남아시아 국가의 육군들도 방문할 만큼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전적 환경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과 영국 두 나라 간 국방교류 협력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두 나라 해군은 이달 초부터 11일까지 수상함과 해상 초계기를 동원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공동순찰을 실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1월 한영 정상회담을 통한 다우닝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국 해군 간 시행된 최초의 작전입니다. 한국이 진행하는 과학화 전투훈련의 우수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 육군은 일본의 육상 자위대원들과 강원도 홍천의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서바이벌 전투를 벌였는데요. 당시 일본의 육상 자위대 소속 중위와 소위 등 12명이 참가해 우리 전갈대대 12명과 맞붙었는데 당시 자위대 초급 간부 11명은 이 서바이벌 전투에서 한국군에게 30분 만에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K1 발사기와 헬멧 등 서바이벌 장비로 중무장한 자위대원과 전갈대대는 실제 전장과 유사한 훈련장에서 쫓고 쫓기는 공방전을 벌였는데요. 30여 분간 진행된 전투에서 자위대원 11명이 몸에 레이저빔이 맞았고 1명만 겨우 생존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이었으면 전멸에 가까운 실적이었습니다. 반면 이 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에서 한국 전갈대대원은 전원 무사했습니다. 당시 일본 자위대원들은 2007년에 이어 3년 만에 KCTC를 방문해 우리 군의 마일지 장비와 훈련장 시설을 관람한 후 서바이벌 전투 체험을 한 것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당시 자위대 초급 간부들의 상태는 우리 군에게는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전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6위에서 5위로 한 단계 올라서고 중국 바로 다음으로 올라오자 중국은 상당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영국과 일본을 제쳤고 중국의 턱밑까지 따라오자 상당히 불쾌해하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니들이 오히라고? 사위하는 큰 의미 없다. 껍데기는 한국이 만들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미국 기술이다. 한국의 급부상으로 인도가 불안할 것 같다. 인도는 운용하는 무기는 많지만 대부분 구식 체계라 한국에 밀린 게 당연하다. 이렇게 애써 폄하하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현실적으로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을 껄끄럽게 만드는 무기들을 만들어 중국과 대립하는 국가에 수출할까 그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는 한국의 군사력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